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잠시 뒤 오후 6시 국회 본회의가 속개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주장을 했고요. 이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속보 들어온 대로 전해드릴 거고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민주당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으로 전락했다며 대화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연설과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겨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국적인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공세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는 이렇게 환호라기보다는 이렇게 반박하는 내용들, 함성이 터져 나오고 그랬는데요.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자, 이종구 평론가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대표 연설하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 네,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 정말 데뷔 무대였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처음 하시지만 당 대표로서 완전히 대표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여기에 정석 비대위원장 도전과 응전의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저께 도전이었다면 응전, 이 대통령의 어떤 순방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전임 대통령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교를 하면서 양쪽 다 아주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고성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서로 박수가 나왔는지 싶을 정도로 현재 어떤 그런 이 정쟁의 느낌을 네. 그대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양쪽 다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특정 기구들을 예를 들자면 지금 어저께의 연설에서는 기후변화와 또 개헌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기구들을 좀 만들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다면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된 그런 기구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이견이 그러니까 개헌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기후변화라든지 민생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양쪽에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협상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들여다보면 그래도 일치점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점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을 보면은 완전 대야 공세였습니다.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말들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상 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자구식 흠집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창가를 높이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있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말은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일단 새로 등장한 야당의 대표로서 이른바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일관된 주장들을 계속 재확인하면서 또 다시 야당으로서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던 내용으로 보이고요. 오늘 정진석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쟁의 한 복판에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 순방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이 집권 여당의 입장들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발목 잡기, 네. 그다음에 이제 거대 야당이라는 그 완력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러저러한 정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는 제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대개 집권 여당의 취임 첫 번 맞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임기 5년 동안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이 집권 여당의 청사진, 그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5년 동안의 어떤 비전, 또 국민들께 어떤 것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정쟁의 한복판에서 이른바 순방외교를 둘러싼 지금 여야 간의 갈등, 그다음에 MBC와의 지금 기싸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또 재확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애한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땐 그런 정쟁의 한복판은 대정부 질문이나 네. 여당 의원들 개개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첫 정기국회의 집권 여당의 대표 자격으로의 어떤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네.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거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격이 아니고 대표 연설이 아니고 야당 대표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는데 제가 국회도 근무했으니까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민주당이 가결 찬성 투표해줬습니다. 정부 출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니까 추경 예산안도 흔쾌히 했고요.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발목 잡은 게. 인사참사는 본인들이 인선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났고요. 이번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대통령 욕설을 민주당이 하라고 시켰습니까? 특정 방송사가 시켰습니까? 본인이 하셨잖아요. 국민의 60%가 넘게 지금 바이든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해명하고 내가 이거 사적으로 진짜 참모들 데리고 한 거다. 공식 석상이지만 이렇게 해명하면 될 일을 지금 일주일째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의 야당을 공격하고 방송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집권 초태에 김 교수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정기국회에서 개혁 민생입법 처리된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또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지금 대선 승리한 지 7개월 됐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5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외교 얘기하고 혼밥 얘기하고 하면은 네. 우리 국민들 어느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네. 참 많습니다. 참고로 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은요 45분 중에 제 기억으로 이번에 그 미국 뉴욕 가서 일어난 외교 참사 딱 그 한 대목 말고는 집권당이나 정부에 네. 대해서 공격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표 연설에서는 이제 본인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 외곽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는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민주당에서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야당처럼 한다는 거는 지금 국회 상황이 뭐 지금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힘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뭐 외교 참사에 대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오늘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국익 자해 행위다, 뭐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더 강조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하지 말씀. 네네. 예, 예. 김유식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네네. 갖고 있어서요. 정석 비대위원장이 그 여당 대표로서 비전, 국가의 어떤 비전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현 정부가 사실상 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정책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정책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서 국민들의 다가가기 쉽게 하는 그런 그 정책의 언어, 정치의 언어를 참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굉장히 귀에 들어왔던 게 경제는 강하고 복지는 두텁게였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보호하면서 그 민생 응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그 어떤 네. 구호와 또는 캐치프레이즈로 다가서는 부분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복지와 관련돼서 두텁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안에 설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한 가장 집약적인 어떤 표현이 경제는 강하고 복지는 두텁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좀 보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한민수 대변인 이야기했던 바이든이라고 들렸다는 부분은 KBC, 그러니까 광주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바이든이 맞다, 이게 60%가 넘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KBC와 UPI 뉴스가 공동 주관으로 했던 거고요. 조사 기간은 9월 26일에서 27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가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또 맹비난했습니다. 보시죠.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겨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섰고 대조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자, MBC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비판 가했습니다. 민사무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연설은 시적절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했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그나마 한 것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원래 이 품성이 점잖아가지고 좀 톤다운 시켜서 한 건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5년 미래 청사진이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설명이 좀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방금 그 화면에 나갔던 MBC 그 관련 부분은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 차원이에요. 대통령이 욕설을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냐 안 했냐, 그 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그 전문가가 아닌 듣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판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2년도 5월 달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욕설을 했냐 안 했냐라고 방송이 됐는데 현장에 있던 기자 11명이 11명 중에서 8명이 욕설이 아니고 안 시장이라고 발언을 들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 언론사가 그걸 욕설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런 그 욕설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서 MBC는 일반 또 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MBC의 행동이 매국노적 행동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다 왜 질문을 하며 그다음에 대통령이 분명히 육성으로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끝까지 바이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왜 자막까지 내보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네.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기회도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대표의 몫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의
강경한 입장을 고스란히 대변해서 오늘 대표 연설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설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언론관이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아쉬운 비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과연 MBC가 무엇을 조작을 했는지, 자막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그냥 MBC뿐만 아니라 그날 당일날 13시간 또 김은혜 홍보수석의 어떤 해명이, 대통령의 해명이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똑같은 워딩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론사들이 다 그 조작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 조작을 했다면 왜 MBC에서만 저렇게 가셔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언론의 겁박을 한다고 보일 수 있고 언론 통제를 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네. 80년대에 돌아가셔서 보도 지침을 내리셔야지만 꼭 속이 시원하시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MBC가 과연 매국적인 방송이었나, 그러면 언론이라는 것은 과연 국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가장 발전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전쟁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으면 어떤 민의를 가져가는 어떤 기준이 하나의 자료가 내는 것이지 언론이 그걸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휩쓸려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다소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저렇게 겁박을 하듯이 얘기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는 무한 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론이란 건 공공성, 공익성이 전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성, 공익성의 첫 번째가 저는 국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건 국익,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국가, 이 세 가지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지금 민영삼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바이든이 체면을 잃었다를 영어로 해서 굳이 국무부에 그렇게 묻는 것,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 나라 대통령을 욕했는데 알고 있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논평 좀 해줄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의 그런 양태였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국무부가. 관련 없어. 별 상관없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바로 언론에 그러면 실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의도가 그쪽에서 이거 참사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이 의도가 맞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그런데 대답은 상관없다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는 싫지 않는다는 건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외교부 장관을 지금 이렇게 해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SOB라고 그러죠. Son of 땡땡, 이걸 입에 달고 다녔던 대통령 많습니다. 트루먼 대통령도 입에 달고 다녔다고 표현이 돼 있고, 존슨 대통령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다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은 공개석상에서 그런 그 상대 당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대사들을 지칭하면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국무부 장관을 경질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에게 그 표현을 했을 때 그것이 크게 얼만큼 문제가 됐는지 저는 과문에서인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고 진짜 마이크에다 대고 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혼잣말처럼 한 것을 증폭시켜서 확산시켜서 좀 이것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한 그런 언론이 과연 그 언론 보도의 행태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해임 건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욕설 파문뿐만 아니고 이른바 굴욕적인 한일 정상 간담입니까? 회담입니까? 그거 하고 48초 한미 정상회담. 이게 다 대통령실이 가기 전에 우리 인플레 감축법이든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또 한일 정상회담은 몇 년, 2년 9개월입니까? 동안 열리게 됐다고 막 이렇게 띄운 게 대통령실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특히 여당이 특정 언론사 MBC를 상대로 고소고발까지 하고 항의 방문하고 하는 거를 일견 이런 생각을 합니다. 13시간 동안 그 대응을
13시간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외교적 부담, 외교적 성과를 표명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초기 보도를 어찌 보면 다 시인하는 쪽이었어요. 그게 바이든 대통령 이름 들어가고 하는 거를 외교적 부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제를 요청해주고 해달라. 또 고위 관계자가 와서 외교 성과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이 일로 하면은 많은 언론사가 뭐 어느 언론사를 보니까 148곳이 당일날 바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초기 대응이 네. 정말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고요. 네. 오늘 저기 언론 노동조합이 낸 성명을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진상 윤석열이라고 부르겠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말씀을 해놓고 진상은 언론부로 밝히라고 하니까 전 이거는 아무리 찐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뭐 공세고 특정 언론에 대한 희생양 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좀 도가 좀 지나쳤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자막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MBC에 대한 공세가 더 강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작 오늘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외교 참사의 대상국이 된 미국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맞았고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는 지난주 런던, 뉴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만나 우리 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오늘 해리스 부통령님의 방안은 이를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Of course, our President Joe Biden sends you his best and found that his visit with you in May here in Seoul was extremely productive and important. And thank you for the work that you continue to do to build on the relationship and the endu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네, 해리스 부통령 들으셨습니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야당에서 외교 참사라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사적 발언과 관련해서 이른바 뭐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이 말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미국과의 관계 내지 외교 참사 이런 부분이 좀 무색할 정도로 해리스 부통령은 확실하게 이 논란에 대해서 미국 측 입장을 대변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저걸 보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이번에 5박 7일간의 외교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외교 참사의 그 주장은 한미 정상회담 48초 한담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뭐 매달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해가 많았습니다. 그것만 집중해 본다면. 근데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했던 이야기를 이재명 부대변인이 설명하는 백브리핑 과정에서 보면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전달이 됐고 그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좀 진전된 이야기를 오늘 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48초 동안에 서 있는 상황에서의 잠깐의 환담이긴 하지만 그 밑자락에서 NSC 차원하고 상무장관하고 외교장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깊숙이 있었고 예.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스탠딩 환담 차원에서 확인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대로 평가할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이제 금방 말씀 나온 것처럼 이른바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미국의 논란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뭐 외교 참사라는 것들도 틀린 이야기지만 또 역으로 보면 이것이 그래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야당 측의 주장도 무색한 거지만 대통령이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한미동맹을 훼손해가지고 국익을 망가뜨린 망국적인 야당의 뭐 공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야 이제 진정하고 이게 한마이크 사건이라는 것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간혹 있을 수 있는 네. 왕왕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예. 자체를 가지고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네. 이렇게까지 정쟁을 확대해서 정치권이 참담한 시기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뭐 해리스 대통령이 다행히 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런 정상 간의 뭐 대화를 통해서 당시에 좀 우려했던 점들, 방금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이런 발언이 있었을 때도 이것을 꼭 미국이 이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려를 했던 것은 대통령의 품격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앞으로의 외교적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번 오늘 뭐 해리스 부통령과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뭐 구체적인 어떠한 협상의 결과라든지 뭐 협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뭐 그래도 언급이 됐다는 부분, IRA라든지 통화 스와프 등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 가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의사는 전달됐다고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미국의 입장을 들어볼 수는 없었었는데 그나마 부통령을 통해서 들어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지만 예.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그냥 이제까지 맨날 해왔듯이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강화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실효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MBC 그 보도 자체가 문제예요. 보도 자체가 문제인 것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은 일단 사실이 아닌 보도를 했던 거고 바이든이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두 번째로는 국익은 멀리 팽개치고 이것이 이렇게 당신의 나라 대통령 바이든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라고 일러 바치고 동의를 구하는 듯한 이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 오는 답변도 또 공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이 MBC의 아주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제1야당이 MBC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교 참사나 진짜로 외교 성과가 없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갖다가 얼마든지 질타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해임 건의안까지 가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쟁의 마지막 방법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지금 대여 투쟁이라 할까요? 아무튼 국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전략을 좀 하수하책을 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 자꾸 저기 대통령실에 그동안 이건을 놓고 욕설 파문도 놓고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본인들이 바이든은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수석이 발표까지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저 엄중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과 부통령이 만난 엄중한 저 자리에서 네. 과연 날리면 발언을 물어봤을까?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지금 저렇게 해명을 합니다만 뭐 제가 너무 좀 이상한 거짓 해명을 많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 만약에 그런 걸 우리 측에서 물어봤던 뭐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했던지 하면은 그럼 개의치 않는다고 하지 여기까지 와서 개의치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전 여기서 다들 높이 평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가 가기 전에 대통령실이 너무 이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처럼 뉴욕 가서 한미 정상 만나고 그런 우리 기업들도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 대통령 만나서 윤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 잘 챙겨보겠다. 이 얘기는 한편으로 제가 너무 좀 비판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 지금까지 양국 정부 간에 그렇게 얘기가 잘 됐다는데 잘 해결될 것처럼 했는데 네. 이제 와서 챙긴다는 얘기인지 예.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부하고 그 의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아무리 뭐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 뜻대로 의회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의회 내에서의 그 역학관계랄까요?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지만
법안 하나하나가 이제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되더라도 실제 의회에서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회에 대해서도 뭐 이른바 뭐 로비라고 하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바뀔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그걸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행정부하고 뚝딱뚝딱 한다고 되는 차원도 아니고 법안 하나하나를 의회에서 잘 통과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정부도 알고는 있겠죠. 자, 이 뭐 외교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정진석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또 눈길을 끄는 게 잃어버린 5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당은 고달픈 5년이다. 이렇게 또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선 정진석 위원장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지난 5년의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고달픈 5년을 선언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보시죠. 국민들의 이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전 정부 그리고 야당 그리고 언론 탓으로 돌리는 그 대통령의 그 정당이구나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은 지난번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의 핑계는 국민들께 통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말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대통령의 말을 그나마 듣지 않는 여당의 대표입니까? 네, 자, 전 정부를 탓했고 또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정말 서로 간의 이 공격이 거셉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는 여야가 좀 룰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몇 개월 동안 전 정권 욕을 하자. 뭐 이렇게 룰을 만들지 않으면 예. 서로 이게 늘 쳇바퀴처럼 되풀이 되는데 제 네. 기억에 이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인가요? 경제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하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사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잘못된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00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막 매일같이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지금 본회의에서 사실 하나 정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이 이 전에 104일 동안 매일같이 적폐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권은 사실 안 그랬어요. 2년 거의 3년까지도 무슨 비판만 하면은 적폐가 다 이렇게 된 거야라고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서야 좀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전임 정부 비판을 하지 말고 지금 반성부터 해라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이 국민의힘에 좀 억울함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소주성 얼마나 소주성을 지금 이야기했나요? 몇 년 안 있다가 소주성 싹 사라지고 포용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왜? 소주성이 갖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10,000원으로 올린다 하면서 최저임금 그것이 얼마나 또 이 얘기하는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자기 뼈를 깎아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알바들이 전부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또 기업들 규제 3법 해갖고 네. 기업들이 얼마나 경제하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않겠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마디 한 것에 불과한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양태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설 변호사님. 네, 근데 뭐 말씀해주신 것들 뭐 우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경제 실패했나 저는 약간 의문은 듭니다. 그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축적을 해서 지금의 어찌 보면 외환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환 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 기초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놨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 정부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잘못을 뭐 지적한 부분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나쳤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가 뭐 완전히 실패했다. 모든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전 정부에서 좋았던 점 이런 점 등을 조금 더 좋았던 것은 좀 계승하고 좀 미비했던 것들은 좀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상당수 지금 들어왔습니다. 6시에 이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장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임안이 상정되면 24시간 이내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팻말도 보이고요.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침 출근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건 논란이 이렇게 장기화된 일인지 유감표를 깐 생각 없나요? 예, 박진 장관 탁월한 능력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한민수 대변인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의미가 있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상정이 되면은 24시간 이후 만 하루가 지나죠. 그리고 72시간 내에 이제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넘어가면 뭐 자동 폐기가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해임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3분의 1의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제적의 과반이 찬성을 하면 이게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됩니다. 가결이 되면 이제 대통령한테 해임 건의안이 가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이거를 수용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뭐 결정입니다. 결정이고 결단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가지고는 박진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수용할 의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아마 대통령은 박진 장관의 능력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번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대응을 했다. 특히 뭐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또 그 말씀을 했더라고요. 이 참담하다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문제였나.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본인이 진짜 그런 말 안 했더라도 그 뭐 욕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사과하고 뭐 야당에 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넘어갈 문제였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대통령이 지금 같은 어떤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정서나 여론상의 어떤 그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서 대통령께서 이거를 해임 건의안을 국회가 낸 거를 계속 거부하고 이렇게 가는 것 또한 또 국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진 장관은 뭐라고 하는지 야당 반박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박진 장관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라든가 국민들께 하여튼 송구합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예, 자, 뭐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대통령 생각은 아마 해임 건의가 통과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그럴 모습입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찬반 토론인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교섭단체 의사 대표 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해임 건의안의 부당성을 지금 주장하는 여권 여당 의원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의사 진행 발언 좀 있겠죠.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예상은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표결 절차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송원석 의원이 지금 원내 수석 부대표이기 때문에 나와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피력을 하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올라와서 또 이제 이걸 또 상정을 해서 표결해야 한다는 또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투표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예상되는 것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서 네. 무기명 투표를 해서 이제 의결 정도수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저는 그 우리 한민수 수석이 이제 그 이 외교적 문제를 이제 그 이유로 해서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내정과 관련해서 뭐 교육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이나 아니면 무슨 뭐 농업수산부 장관 이런 분들이 국내 정치적 이슈와 어떤 네. 잘못을 해가지고 예. 야당 측에서 해임 건의안을 낸 적은 종종 있었고 실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무위원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한다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제가 민주당으로서는 과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안 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외교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안보실장과 1차장에 대해서 경질을 요구했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박진이다. 이렇게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박진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애꿎은 희생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나본 네. 민주당 측 인사들도 그 박진 장관 개인적으로 좀 억울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이 그럼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외교부 장관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데 국내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걸 거부권 행사해서 해임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내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통과가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그 해임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발언을 보면 그러면 아마 여야 간에 이 해임 건의안 강행과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여야 간에는 이 정기국회 내내 극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 정치권에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한율이 뛰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이 저걸 가지고 또 마주보려고 달리는 폭주기관처럼 싸울 것인가 저 그 부분이 또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뭐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좀 해임해라. 국회에서 이제 건의하는 형식이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그만이고요. 뭐 거부하고 말고도 없는 거죠. 해임을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오전에 대통령의 말을 봐서는 박진 장관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미 간 동맹을 날조해서 이관시키고 뭐 한 언론을 특정하는 거고요.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의 목을 치려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 참사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은 뭐하러 왔을 것이고 또 영국 외교장관은 왜 와서 감동받았다고 이 윤 대통령 부부의 조문에 감동받았다고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의 사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했고요. 정쟁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왜 김대기 실장이 강하게 등장을 한 겁니까? 김대기 실장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마치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장이나 또는 뭐 차장이나 또는 다 합쳐서 외교 참사의 어떤 책임을 다 뭉뚱그려서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김대기 실장이 나선 것이죠. 지금 안보실장이라든지 혹은 또 차장이라든지 이런 라인조차도 사실 이 프레임에 그 외교 참사 프레임의 공격 대상일 뿐이다. 거기에 희상용으로서 지금 박진 장관이 지금 저렇게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문매를 맞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고요. 한 가지 저도 하나 좀 말씀을 붙이면 이겁니다. 저는 정의당의 입장이 사실상 국민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씀도 그래서 박진을 해임 건의가 정당하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이 해임된다? 그것도 진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자, 참사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죠. 48초 만났으면 그러면 이게 성과가 없는 것이고 3시간, 4시간을 만났으면 성과가 있는 겁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 결과는 저 민주당 진영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거 당장 안 나온다. 중간선거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가 지금 안 나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몇 초냐, 몇 분이냐, 몇 시간이냐. 그 만난 시간을 갖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사실 외국에서도 코미디라고 저는 아마 평가를 할 것 같고요. 한일 장관 회담 2년 몇 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 2년 수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만남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어요. 그런데 만난 게 문제다. 쫓아가서 만났기 때문에 굴욕적이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문제다. 이건 역시 저는 사실 정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 해임을 해야 된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요. 아마도 이 해임 건의안의 인플레이션 5년 동안 내내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갖고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내내 해임 건의안이 아마 남발될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은 역시 계속 해임 건의안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인플레이션. 해임 건의안의 인플레이션 국가가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네. 자, 김대기 비서실장은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바이든이란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그은 거죠. 음성 분석을 했는데 비속어가 특정되지 않았다 그랬고 논란의 본질은 MBC의 자막 조작이다. 이런 또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이거 왜 이랬을까요? 글쎄요. 제 귀가 이상한지 김대기 비서실장하고 들리는 바가 틀려서 그런지 저는 바이든이라고 분명히 들리는 것 같던데 일단 저는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오히려 욕설이 더 문제가 됐었죠. 솔직히 이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 내용만 보면 욕설 빼놓고 내용만 보면 그냥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냥 미국 의회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회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근데 오히려 포커스를 지금 뒤로 이거 동맹관계 훼손이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욕설이 더 문제였다고 보고요. 욕설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신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기 실장이 참 어떻게 이걸 대통령께 간언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인지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더라도 어찌됐든 이러한 논란으로 소모적인 논란으로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이 오히려 국민들은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이걸 바이든으로 들은 사람과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들로 이게 과연 통합을 지향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여야의 정말 정치력 부재 그리고 또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정말 국회의장이라면 국가의전서열 2위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문제가 국익을 생각했을 적에 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과연 내가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정의당이 오죽했으면은 불참을 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이 아주 13시간은 지난 아마 숙고 끝에 이렇게 스탠스와 일단 메시지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른바 메신저를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자고 그런 스탠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골똘히 고민을 해봐도 일면 그런 측면을 제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 욕설과 미국 대통령 이름을 만약 했다면 욕설은 인정했으니까 했고요. 바이든을 했다면 이거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이른바 지금 높진 않습니다만 지지율이 그 찐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특정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고소고발하고 전체 언론과도 지금 언론 단체들이 계속 성명을 내지 않습니까? 무슨 조작이 있었느냐? 그 말 그대로 풀기자단이 받아가지고 송출한 것밖에 없다. 각자 쓴 거다. 언론사별로. 이러는데 희생양 찾기를 하는 게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자꾸 이제 해임 건의안 갖고 민주당을 과도하게 공격하는데 저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요. 저는 굳이 당시 돌려가지고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당시 장관 탄핵 소추하겠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발의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필요하다고 내는 거고 그게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아까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받고 안 받고는 대통령 결정 사안입니다. 대통령 역시 받지 않은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건 본인의 몫인 거예요. 가결해서 해임 건의안을 내는 건 민주당의 몫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는 위성권 민주당 의원이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답이 없고 정부 여당 또한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께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뿐입니다. 대통령의 욕설 참사에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굴욕에 가까운 외교 행보에도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선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언론을 겁박한다고 국민의 눈가기를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박진 해임 건의안에 대한 이른바 찬성 발언이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왜 이 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지 또 표결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박진 의원과 관련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도 했고요. 또 특히 MBC에 대한 공세는 더 거셉니다. 법적으로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 박성계 사장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위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BC 사장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취재기자 등 4명에 대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MBC는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은 언론을 탄압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주기를 호소하고 업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민영사 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MBC의 가장 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이건 대통령께서 육성으로 전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통해서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이든을 자막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MBC의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또 욕설 부분은요, 불분명해요. 처음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대응이 잘못된 것은 다음 문제고 그 문제는 자체하고 일단 사실관계에 있어서 욕설을 했냐 안 했냐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더더구나 공영방송이 그걸 갖다가 낙인 찍는 식으로 해서 딱 내보내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든이라고 넣은 부분, 미국이라고 자막 넣은 부분은 국익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저렇게 사법당국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MBC가 잘못됐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사과하는데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두루뭉실하게 모든 문제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하는지는 몰라도 욕설한 것을 사과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사과할 수가 없죠. 불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사과합니까? 그리고요, 이게 유인 전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듣기 좋아서 사과하고 전부 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부 품어 안고 가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사과하고 나면은요, 공세가 더 거칠어져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이제 대통령 심지어는 대통령 그 신분에까지 가가지고도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사과 부분은 지금은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국민의 입장을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MBC 쪽에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도 있는데 곧바로 어떻게 이 검찰로 직행을 했느냐,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MBC를 둘러싸고는 전효욱 전 의원이 현장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민정 의원은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서로 간에 이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전효욱 전 의원 이야기 그리고 고민정 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적 발언도 아닌데 이렇게 날조를 하고 왜곡을 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 끌어내리기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참을 수 없는 것을 많이 참고 있죠.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를 합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 정도의 비속어는 굉장히 많죠. 이거는 사적으로 그냥 박진 장관하고 중얼거린 거예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과할 정도의 예의와 또 배포도 없는가 싶습니다. 늘상 썼던 말일 것이다. 무능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능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죠. 예, 자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원이 맞서고 있는데, 자 설주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렇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아까 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과를 하고 나면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이 야당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유감 표시가 있으면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어찌 보면 국익을 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더 공세를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고 오히려 예산 12월 달에 있을 예산이 더 중요합니다. 외교적으로는 11월 달에 있는 G20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지나간 거 이거 들춰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라면 앞으로 더 잘해라는 채찍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는 가장 실수가 드러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행정 작용 중에 하나예요. 왜?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다 형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사전에 다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번 대통령이 나토라든지 이번
영국과 미국 순방에서 보여준 것들은 저는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참모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해임 건의를 발의한 것입니다. 더 잘해라. 그리고 잘못한 부분 이제는 앞으로 더 실수하지 말아라. 이것이 더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더 깊다고 보고요. 이런 점 등을 대통령실과 외교부에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런던, 뉴욕, 그리고 캐나다 이 3개국 방문과 관련한 여야 간의 공방 치열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MBC에 대한 공격을 또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마다 이 입장이 다르실 거고 또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판단은 다를 겁니다. 다만 외교라는 게 나라의 국익을 위하는 부분인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격도 생각해야 될 거고요. 이익도 생각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는 거 말씀드릴 텐데 여야가 너무 치열하게 이것만 가지고 싸울 그런 상황이냐. 지금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었죠. 한 장관이 어제 할 말 있으면 헌법재판소 거기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서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느냐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서 재판의 상대방이 장외에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여러 번 봤는데요.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인지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지키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검수완박의 추진과 관련이 없는 얘기였다라는 건가요? 저희가 법정에서 한 변론에서 한 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지? 글쎄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게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고요. 앞뒤 맥락이나 이런 것을 다 잘라버린 채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 말씀하셔라. 왜 고소까지 하느냐 이렇게 맞받아쳤더라고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나 모습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과 좀 너무 오버랩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헌재에서 정치적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의 어떤 선동을 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로 삼은 거 아닌가. 예. 자, 정상적으로 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 처음 듣는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무고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까지 하면 치졸할 것 같다. 상당히 좀 민주당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자, 이종호 평론가님. 네네. 어떻습니까? 양측의 입장들. 이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너무 심하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워딩들 중에 저는 팩트가 아닌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느냐,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얘기할 때 분명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얘기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자기가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그 워딩들이 물론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 괘씸하거나 정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서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것을 그 발언 하나를 두고 또 소송을 건다? 저도 법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법정의 공방이고 재판장에 향해서 하는 어떤 변론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또다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이제는 진짜 이 영웅봉수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강호의 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최소한의 어떤 서로 지켜야 될 어떤 이 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뭐만 벌어지면 그냥 고소, 고발,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는데 정치라는 영역이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뭐 협상을 하든 합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뭔가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국민들이 좀 속 시원해 할 텐데 뭐 걸핏하면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이게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하러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각자의 입장은 뭐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 보기에는 참 딱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한 장관의 할 말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라 이 말을 두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표현도 좀 그런데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 자, 두 사람은 지난 4월이었나요?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준비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가 너무 즉각적이고 심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권력기관의 개혁과 개편에 대해서 야반 도주국이라고 폄훼했습니다. 오만방자한 언행입니다. 역시 윤석열의 우병우,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소통령답습니다. 예,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공세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하면서 이제는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러는데요.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그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인데 국무위원이고 이렇게까지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루도 안 빼고 하는 분을 본 적은 진짜 없습니다. 전 박홍근 뭐 일각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라는 말씀도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명예가 훼손됐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막 제 기억으로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경선 때인가요? 이 검찰 정상화법 놓고 이 검찰 정상화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따로 뭐 지금의 검찰이랄지 윤석열 정부의 뭐 검찰공화국 아니겠습니까? 검찰들의 행태를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런 정치 검찰로부터 아마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헌재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그냥 싹둑 자르고 그걸 이어버려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적시했기 때문에 저는 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저런 반응과 저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더 짚어드리면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 뭐 재판정 나와서 얘기하라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 재판정 갈 수가 없어요. 네네. 이건 상대가 국회의장입니다. 예. 국회의장을 상대로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낸 거예요. 저는 뭐 법에서 진짜 뭐 일각에서는 뭐 법꾸라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모르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격한 반응이 SNS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 장관도 조금 더 자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요, 먼저 그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의 169석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어떤 그 자리의 무게감을 좀 더 신중하게 좀 체감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이제 현수막과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다 말로 하는 건데 결국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 너무 가벼우시다고요.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나부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이 깐죽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래서 너무 자학적인 그런 또 자극적인 표현으로 언어로 이렇게 좀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또 신뢰감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요. 좀 이제는 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입장에서는 대신 싸워주니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책의 실현을 통해서 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전에 안정감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싸움꾼이 돼가지고 안정감을 좀 못 주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좀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법무부 장관이 뉴스의 한 복판에서는 글쎄요,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한 장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야는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도 오늘 한바탕 했습니다. 또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늘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신들의 적대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기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주에서 지지자들 만난 이재명 대표는 요새 이 단어가 자꾸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보시죠. 적반하장, 후안무치. 왜 이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까? 자꾸 쓰고 싶은데 손가락이 건질건질한데 그러면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안 쓰고 있는 중인데 정말 적반하장하면 안 됩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낍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정기석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된 거 그리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저런 식의 단어로 치환을 했는데요. 자 한민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정기석 그 비대위원장 대표 연설은 네. 저기 집권당 대표로서 앞으로 국회 어떻게 운영하려고 저러는 거죠? 저렇게까지 제1당 대표 지금 일방적으로 선택적으로 형평성이 무너진 수사를 토대로 선택적 기소를 해놓고 재판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마치 혐의가 다 확정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 정무적으로도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표현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결정적인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입니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연인은 1,7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고 헌재에서 전원일치에 탄핵이 가결된 사건입니다. 20년형을 받았나요? 이미 기결로 대법원 확정까지 났고 지금 사면 복권이 된 사건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찐 지지층 말고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적반하장 얘기 이재명 대표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 외교 참사 말 그대로 발언은 본인이 하시고 네. 뭐 특정한 언론과 야당 탓하는 그 부분 하고 그다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회 하면서 기본소득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국민의힘에서 뭐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딱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이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거 정말 적반하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초소득, 노인 기초소득, 기본소득을 도입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금 뭐 정쟁의 한 복판에 지금 여야가 뭐 서로 퇴로 없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정치 이슈에 대해서 날카롭게 각을 세운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어제 제주에서의 저 발언은 뭐 하민수 대변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 또 그게 이제 당원들과 열성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있어서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으로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반하장 그리고 양심, 수치심 이야기하면 뭐 물론 무슨 맥락인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뭐 발언 논란이라든지 이번에 순방외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미 지금 2가지 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 또 남아있는 또 현안들과 이제 사건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수치심과 또 양심 뭐 적반하장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다른 연상을 좀 떠올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뭐 민주당이 의결 정족수는 확보한 상황이고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